진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업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2020년 창업 트렌드를 예측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20년도의 창업 트렌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제가 창업을 하려면 그 성장 사업 중에서 자신이 비교의가 있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을 소개해드리고 창업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산업 궁금하고요. 또 창업과 어떻게 좀 연계가 될까요? 자, 이제 인구 부조에 따라서 예측되는 창업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네. 일코노미 창업, 예전에 한번 했죠. 네. 팩코노미 창업, 맘코노미 창업, 유차 산업 창업, 실버 산업 창업 등등이 있습니다. 맞네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업들. 네. 우선 각각의 창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이런 창업들이 또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자, 인구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네. 미래를 예측을 이렇게 합니다. 1972년 그해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음, 그들이 부모가 된 2000년대 초반 태어나는 아이는 50만 명이 넘은 적이 없죠. 한 세대 만에 출생인구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전쟁도 겪지 않은 나라에서 이처럼 출생인구가 급감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일본뿐이라고 하네요. 초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는 물론 기업과 개인의 삶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언론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일본과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에서 20년 먼저 초저출산을 먼저 경험했고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인구는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서울대학교 인구학과 조영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 세대가 전 세대보다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요. 인구가 감소를 하면 노령인구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적은 쪽은 세대가 일단 정부 지원 정책이나 기업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구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투표의 숫자가 적어서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게 됐고 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결혼을 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젊은 세대들이 혼자 살면서 일코노미를 형성하게 되고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인구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워서 그렇죠. 패코노미가 커지게 되고요. 네. 또 이러한 현상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편차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나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지만 농촌의 경우 젊은 사람이 더 빠져나가서 힘들게 되죠. 반면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가지려면 노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서 맘코노미도 만들어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젊은 세대들은 혼자 살면서 일코노미를 형성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떨어지게 되면서 노령 인구는 더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 시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사회 현상에 따라서 예상되는 창업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각각의 단어를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일코노미 창업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요. 혼자 산다는 일과 이코노미 합성어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이 일코노미 창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의 30%가 이미 사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형마트가 쇠퇴를 하고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고 기존의 30평 아파트보다는 7, 8평짜리 원룸이 더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배달 경제의 활성화와 플랫폼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일과 이코노미 합성어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창업이 이제 일코노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 펫코노미 어떤 창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이거 반려동물의 펫과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말합니다. 이거 좀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의사를 간 친구가 있고 수의사를 간 친구가 있어요. 수의사로 간 친구가 수입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제 공부는 그 친구가 더 못했었는데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외로운 사람들이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현재 등록된 곳만 1,000만 명이 넘는 그러게요. 상황이에요. 네. 따라서 반려동물 관련된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사료 및 간식, 장난감, 동물병원 진료, 미용, 택시, 유치원, 호텔, 테마파크, 장례 서비스, 아리티, 결합상품 등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펫호텔은 이미 전국에 800에서 900개가 운영 중인데요. 네. 단순 숙박시설에 스파, 유치원, 수영장,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열해 주신 이 모든 것들 수영장, 세미나, 유치원, 스파, 뭐 복합 리조트 다 애완동물 관련된 예, 시설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지금도 굉장히 좀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씀 듣고 보니까 더 무궁무진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맘코노미라고 하셨는데 아마 엄마하고 뭐 이코노미 합성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음. 엄마의 마음과 네. 이코노미의 합성으로 엄마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워낙에 출산율이 저하가 되다 보니 국가와 지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산을 시장으로 보고 시작된 사업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맘카드라고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하신 분들을 위한 카드가 발급되어서 20에서 30만 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돈을 대부분 산부인과나 유아 관련 용품 사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더 앞서 있는데요. 모유 수유 배달 스타트업이 있어요. 모유를 짜서 네. 아기한테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배란일 측정 스마트워치 등이 나와가지고 임신을 쉽게 도와주는 것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모유 수유 배달? 예.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 근데-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네. 특수한 용기에다가 모유를 넣어가지고 엄마가 어디에 있든지 아이한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기 엄마가. 예. 네. 그래서 모유를 어디에서 얻어서 배달을 한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아기 엄마가 아기에게 배달을 한다는 그런 의미군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6차 산업 창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알겠는데, 6차 산업은 좀 생소한데, 어떤 산업인가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저번에 학기에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저도 듣게 된 얘기인데 6차 산업이라는 게 농촌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지자체와 국가에서 지역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업을 6차 산업 창업이라고 해요. 네. 1차 농업, 2차 공업, 3차 서비스업을 모두 다 사용한다고 해서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 강원도, 횡성, 문망에서 작년에서 올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존의 단순한 농업이 아닌 농촌 체험 서비스에서부터 스마트 농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땅이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귀농을 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차 산업이 벌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버 산업 창업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창업들이 좀 있을까요? 자, 말씀하신 대로 실버 산업이라는 게 정년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창업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인 58년생들이 대규모 퇴직을 하는 해이기도 하죠. 근데 65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요. 우리나라 자산 전체의 대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국가의 많은 예산이 그들을 위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노인복지 창업, 요양원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창업이 성장 산업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산업이 노인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될 가능성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기저귀, 이유식, 여행 등등 분야에 나타나고 있죠. 이 실버 창업이 기저귀, 이유식, 여행 등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기저귀 사업이 망할 뻔했어요. 네. 근데 성인용 기저귀, 노인용 기저귀로 노인정 나타나고 많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특히 그렇죠. 많으니까. 그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유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예전에는 사진 찍기 바빴지만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휴식용 여행이 나오는 거죠. 실버 산업. 네. 태어나는 아이는 없고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실버 산업 창업이 또 유행할 것이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신 5가지 이외에 또 소개를 못하신 분야 창업이 있다면 마저 좀 들어볼까요? 이것을 넘어설 정도로 가장 많이 만들 직업이 바로 플랫폼 창업입니다. 기기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개인이 플랫폼 위에 창업을 하는 게 가장 많이 늘어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버나 대리운전 서비스 같이 개인이 자신의 노동력을 플랫폼 앱에 등록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구조로 변화할 거죠.
이 부분은 인구 구조랑 관계없이 기술 개발의 변화라 따로 떼서 소개해 드릴까 뺐습니다. 후에 기회가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제 인구 구조가 변화 시점이 2020년에는 창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8년생이 대규모 퇴직을 하는 시점이기도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1코노미 창업, 폐코노미 창업, 맘코노미 창업, 6차 산업 창업, 실버 산업 창업 등등이 창업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창업으로 플랫폼 창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 구조에 따른 창업 트렌드 2020년도 예측해 봤는데 창업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